이번 시간에는 표면 거칠기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필터를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나무만 계산하려면 봉우리하고 능선의 성분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또 봉우리 높이 계산하려면 나무하고 능선의 성분은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품에서는 표면 거칠기와 파상도가 있는데, 파상도를 측정을 할 거냐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필터가 고역 필터냐 저역 필터냐라는 게 구분이 되고요. 또 같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는 모래를 쓸 거냐 굵은 모래를 쓸 거냐에 따라서 컷오프, 즉 채망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진원도 필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걸 봐주세요. 자, 채가 똑같이 생겼죠? 이것이 모래 플러스 자갈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채에다 갖다 부었더니 여기는 자갈만 남고 여기는 모래만 밑으로 빠졌더라. 요것이 필터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채를 필터라고 그랬어. 그런데 요 밑으로 빠질 것이냐 위에 걸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요 채 망의 크기라고 그랬죠. 요것을 우리가 컷오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호가 나올 때 아까 파장은 라무다라고 그랬죠. 라무다에 C가 붙으면 컷오프 파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밑으로 빠졌다, 모래다, 즉 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작은 성분만 모여졌다, 그런 기능을 갖는 필터를 우리가 고역 필터라고 그랬죠. 고역 필터. 그리고 컷오프보다 큰 성분은 위에 걸리게 하는 필터, 이것을 저역 필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빠진 성분, 이것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위에 걸린 성분, 이것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서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것을 우리가 거칠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것을 파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P다. P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프로파일, 필터링을 하지 않은 성분, 이걸 프로파일 P 성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5mm 파장을 가진 성분과 자잘한 것처럼 0.5mm 파장을 가진 성분이 이 프로파일에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 람다 C가 1mm였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1mm보다 작은 이 성분, 0.5mm 파장을 가진 성분, 이 부분은 밑으로 빠지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큰 성분, 이게 아까 5mm 예를 들었죠. 이거는 0.5라고 그랬고, 이거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무다 C를 예를 들어서 1mm를 썼다. 그럼 이런 성분하고 이런 성분이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파상도라고 하고 이것을 거칠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거칠기 파상도 얘기할 때 거칠기는 작은 굴곡,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굴곡 성분이다 얘기했죠. 파상도는 거칠기보다 큰 성분으로 나타나는 굴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수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컷오프라는 거에 의해서 거칠기 파상도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컷오프 값이 커지면 아까 파상도 성분이었던 게 이번에는 거칠기 성분이 되고, 또 컷오프가 작아지면 아까는 거칠기 성분으로 평가가 됐던 것이 반대로 파상도 성분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다 이해하고. 요거를 지금 글로 설명한 거예요. 표면거치 필터의 종류. 고역 필터, 저역 필터. 고역 필터는 우리가 거칠기 필터라고 그랬죠. 저역 필터는 파상도 필터. 고역 필터는 컷오프 파장보다 짧은 파장만 평가한다. 저역 필터는 컷오프보다 긴 파장을 평가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의 성능. 부품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역 필터를 사용한다. 마모라든지 마찰이라든지 반사율, 윤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작기계의 성능이나 부품의 일부 성능, 즉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들을 필요할 때는 파상도를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컷오프라는 게 뭐냐? 필터라는 게 뭐냐? 필터라는 것은 표면에서 원하는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인 장치, 이거 아날로그. 그 다음에 수학적인 알고리즘, 요거는 디지털이라고 했죠. 이 전기적 장치는 이건 말 그대로 저항하고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전기 회로를 꾸민 거예요. 이거를 ECR 필터 또는 뭐 이 RC 필터라고도 해요. 근데 요거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알고리즘, 즉 소프트웨어. 이것은 소프트웨어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측정기가 안 나와요. 왜냐, 옛날 거니까. 그렇지만 측정기를 한번 사면 뭐 몇십 년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구입한 장비를 지금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필터, 요건 이제 가우스 필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ECR 필터, 가우스 필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 필터를 쓰느냐, 가우스 필터를 쓰느냐, ECR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값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컷오프라는 게 뭐냐? 형상을 분리해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파장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용도는 파장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 컷오프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파장을 제거한다. 라는 거. 앞에 그림을 지금 글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이 제품을 측정을 하면 이런 프로파일이 나와요. 그럼 이 프로파일을 필터를 통과시키는데, 통과시키면서 컷오프를 지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런 거칠기, 그 다음에 파상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2차원이라고 그랬죠. X축으로 이동하면서 Z축을 값을, 좌표를 계속 읽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는 건데, 그러면 얘는 제품이 X,
y, z 하면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3D가 되는 거죠. 실제 제품은. 근데 왜 2D로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공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는 굴곡이 생기지만 이 결방향으로는 거의 일정하게 가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결방향으로는 일정하지 않게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에 어느 곡선을 측정을 하든 실제 이 곡선이나 이 곡선이나가 이 P가 다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느 곳을 측정해서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보는 거예요. 제품은 3D인데 왜 2D로 측정해도 문제가 없는가?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제품이 있으면 여기 한 군데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부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격 불합격 따지기 때문에 이 3D 제품을 2D로 측정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칠기 필터와 파상도 필터 그리고 컷오프의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요 그래프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으면은 이제 이게 정리가 돼요. 자, 거칠기 필터는 무슨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고역 필터. 그죠?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그리고 파상도 성분은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요거 확실히 이해했죠? 그러니까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모래처럼 차질구레한 뭔가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근데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자갈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거칠기와 파상도예요. 요거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자, 표면 거칠기는 컷오프 값이 커질수록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컷오프 값이 커지면 표면 거칠기 값이 커져 작아져? 당연히 커지겠지. 구멍이 크니까 밑으로 빠지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반대로 컷오프 값이 커지면 파상도는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작아지죠. 왜냐하면 컷오프 값이 작을 때는 아까 걸렸으니까 아까 파상도로 계산됐던 것들이 커지면 다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남는 게 줄어들어. 그죠? 그래서 얘는 컷오프를 0.2짜리를 썼고 얘는 0.8을 써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칠기는 점점 커지죠. 이 값도 커지고 그 다음에 거칠기 모양도 얘는 잔잔한 것만 있다가 얘는 큰 것들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파상도는 반대죠. 컷오프가 0.1 때는 걸리는 게 맞으면 여기로 빠질 것이 아까 다 걸려있던 거예요. 걸려서 이렇게 값도 크고 모양도 울퉁불퉁했는데 점점점 키우니까 다 빠져나가고 결국 이렇게 밋밋한 거 작은 성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0.2일 때 파상도 성분에 포함됐던 것들이 0.8을 했더니 다 거칠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얘는 반대로 여기 0.2에 있던 이것들이 0.8 하니까 이게 파상도에 그것만 남은 거죠. 자, 이 개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근데 이 컷오프 값은 우리가 임의로 주지 않고 0.08, 0.25, 0.8
2.5, 8, 25 이렇게 국제 표준에 정해놨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람다시 0.8을 줬는데 0.8을 줬을 경우에 거칠기 필터에서는 긴 성분 제거하고 짧은 성분 가지고 평가한다. 파상도 필터인 경우에는 반대죠. 요거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를 어떻게 선택하냐, 측정할 때. 측정하려면은 측정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 기준으로 알려주느냐, 그거는 도면에 보면 컷오프를 얼마로 측정해라 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ISO 규격. ISO 규격의 표를 보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 때는 얼마짜리를 써라 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험치. 예를 들어서 1번, 2번은 그냥 그것대로 따라가서 하면 되고, 만약 1번, 2번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는 경험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경험적인 선택 기준. 정밀하게 가공이 됐다. 가공이 정밀하게 됐을수록 컷오프는 작게 쓴다. 그래서 정밀하게 가공된 광학 부품 이런 것들은 0.08mm를 쓰고, 연삭 제품 이것은 0.25. 그 다음에 일반 가공품은 0.8. 일반 가공품이라는 게 주로 이제 기계 가공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뭐 화장품 케이스 같이 이런 외곽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2.5를 놓고, 이건 매우 거친 공작물 또는 외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컷오프 회전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한번 측정을 한 거예요. 저기서 선반 가공을 한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자잘한 성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여기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지금 프로파일이에요. P. 이런 성분들이 보이는데, 컷오프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약간 보이기도 한다. 선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수직 방향으로 이쪽을 X 방향으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0.08, 0.2, 0.8 했더니 0.08은 되게 작아요. 값도 예를 들면 0.9, 1마이크로메타. 0.25로 썼더니 2.86. 0.8을 썼더니 어떤 값이 3.4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도면의 공차가 3마이크로메타였다. 표면 거칠기가. 그러면은 컷오프를 0.25를 쓰면은 얘는 합격이 되고, 이건 합격이고, 0.8을 쓰면은 얘는 불량이 돼.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 거칠기가 얼마다, 표면 거칠기 값을 얘기할 때는 컷오프를 똑같이 놓고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컷오프가 다르면 값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놓으면은 0.96이 나오고 1마이크로도 안 되고, 어떻게 놓으면 3.5가 나오고, 이러니까 값 몇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표면 거칠기가 얼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컷오프를 얼마로 쓰는지 보자. 먼저 컷오프가
같은 상태에서 측정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칠기 값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진원도도 마찬가지였죠. 컷오프 UPR을 얼마로 썼는지, 기준원을 어떤 걸 썼는지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컷오프가 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 연삭 제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런 이 성분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컷오프를 0.8로 주면 그런 성분이 약간은 보여. 어느 정도 여기도 약간 요런 뭐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큰 성분이 컷오프가 작으면 다 걸려서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컷오프를 크게 주면 아까 파상도에 걸렸던 성분이 일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경향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컷오프 영향에 의해서 거칠기 값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프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성분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자갈도 모래도 아주 고운 모래만 있느냐 조금 굵은 모래 섞여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컷오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 개념도 알았어. 컷오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았어. 필터가 뭔지도 알았어.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측정해야 되죠. 이제 측정하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 측정기를 좀 볼게요.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촉침, 픽업, 이송장치, 컴퓨터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뭐 출력 장치 이런 거는 다 이제 컴퓨터의 부속 장치라고 보는 거죠. 촉침이라는 것은 실제 제품에 접촉하는 요 촉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픽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표면을 따라서 얘가 아래 위로 Z값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Z값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내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픽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안에 전기 마이크로미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얘가 만약에 촉침이 있는데 이 촉침의 궤적을 말하자면 제품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따라가면서 XZ, XZ, XZ가 좌표를 계속 읽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제품에 접촉하지 않았다면 얘의 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품에 접촉하지 않고 허공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요 촉침의 끝이 끝을 따라가는 궤적은 어떤 형상이 돼야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얘는 완벽한 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완벽한 직선으로부터 높낮이가 얼마인지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완벽한 직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이 픽업이 따라서 움직이는 요 장치가 요걸 이제 이송장치라고 우리 표현을 했는데 요 이송장치가 완벽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송장치에는 진직도가 완벽한 이런 데이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따라서 이 픽업 장치가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품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값을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상적인 직선으로부터 높낮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뭐 필터, 컷오프, 계산 이게 다 컴퓨터 역할이죠. 지금 요게 실제 그 측정기 생긴 모습이에요. 요게
픽업, 데이터 읽어내는 장치.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송 장치가 있어요. 완벽한 직선, 이게 데이터이죠. 이걸 따라서 쭉 움직이면서 제품을 읽으면 이제 X, Z.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값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거칠기 측정기는 또 제품이 큰데 측정을 하면 쟤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휴대용도 있어요. 휴대용. 요거는 아주 뭐 담뱃값만한 정도 크기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딱 올려놓고 측정하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참고로 보여주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측정 장치예요. 이게 완벽한 데이터음이라고 했죠. 이 데이터음을 따라서 X축으로 움직이고, 요 촉침은 Z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X, Z 좌표를 읽어내는 거다. 만약에 허공을 간다 그러면은 지금 요게 되는 거죠.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 이상적인 직선. 근데 제품을 따라서 요 촉침이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X축 따라서 Z값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측정기의 구조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픽업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안 보여. 측정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촉침을 쭉 긁고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어떤 지지점이 있고, 여러분들 1학년 때 전기 마이크로메타 실습했죠? 전기 마이크로메타를 보면 거기 여기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 그 자석이 들어서 코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변화량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 차동 변압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LVDT 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면 요거 요 페라이트 코어라는 것이 요 코일 사이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변화를 줘서 그 값을 요 촉심이 움직이는 값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런 LVDT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피에조 센서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기서처럼 레이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움직이는 양을 어떤 식으로는 여기서 변환시켜 준다.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필터하고 같이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촉침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거칠기 제품이 있으면 여기 뭔가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반지름 요 촉심의 반지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그대로 다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과장을 해서 이 촉심이 이만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겠죠? 여기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로 측정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 얘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깊은 곳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표면 거칠기 값 얼마냐 얘기할 때 촉침 반경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촉침 반경을 국제적으로 2마이크로메타,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이 중에 하나를 써라 라고 표준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은 뭐 2마이크로메타라는 것은 요 끝부분,
요 반경이 2마이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각도도 60도짜리가 있고 90도짜리가 있어요. 만약에 90도짜리는 여기를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고려하면 각도는 작고 반지름도 작은 걸 쓰면 실제 영상을 그대로 다 읽을 수 있는데 거칠기 값은 다른 촉짐으로 쓴 것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요게 반지름이 2마이크로면 이거 엄청 크게 확대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표면이 쭉 긁고 지나가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요거 보시면 요 점선, 요 점선이 반지름이 12.5마이크로미터짜리, 그리고 굵은 선이 2.5마이크로미터짜리 요 측정했을 때 값이에요. 그 그래프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선으로 된 거, 이 큰 거는 실제 영상을 다 못 읽어내는 거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2.5는 어때요? 2.5는 이 안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촉진 반경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측정값 계산할 때는, 비교할 때는 반드시 촉진 반경 얼마를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라. 그리고 아까 가공결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공결인데 수직 방향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근데 비스듬히 측정하면 점점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거칠기 하나 없는 것은 일직선이 되죠. 이거는 물론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만은, 실제로 실제 영상하고 높이는 같을 수 있지만 비스듬히 누우면은 이 진폭의 간격, 이 웨이브의 간격, 이것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같은 영상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공결의 수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컷오프도 좋고 필터도 좋고 뭐 촉진 반경도 다 좋은데, 그럼 도대체 몇 미리를 측정할 거냐라는 걸 얘기를 안 했죠. 지금 표면걸 측정하는데 몇 미리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 측정을 하는데 뭐 길게 측정하는 건 관계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0.8을 선택을 했어. 단위는 다 밀리미터예요. 근데 측정 자체를 0.5mm만 했어. 그럼 이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네? 부족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최망의 크기를 0.8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0.8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0.5밖에 안 되는 이런 모래만 잔뜩 부은 거야. 그러면 이거 필터링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뭐하러 이거 복잡하게 갖다 부어? 그냥 삽으로 퍼다 쓰지.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야, 그래도 측정할 때 최소한 컷오프 값보다는 크게 측정을 해야지, 컷오프보다 작게 측정해놓고 필터링 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몇 밀리미터를 측정해라. 길게 측정하는 거는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지만, 최소한 요거보다는 길게 측정을 해야지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측정 길이가 기준 길이에요. 그래서 기준 길이는 최소 길이,
자, 이 기준 길이 의미 아시겠죠? 기준 길이라는 의미는 측정해야 될 최소 길이인데 문제는 그럼 이걸 몇 미리로 할 거냐 얘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정할 게 아니고 요거는 컷오프 길이하고 같은 값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가 0.8이면 기준 길이도 0.8이야. 컷오프와 기준 길이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값은 같은 값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의미 아시겠죠?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는 같은 값을 쓴다.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르지만 길이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가 길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 길이는 뭐냐 하면 컷오프 0.8 주고 컷오프 0.8만큼 기준기에 한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값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만큼은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표면 거칠기 계산한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평가에 사용된 길이 이것을 평가 길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정해주느냐? 컷오프가 정해지면 기준 길이가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길이는 몇 밀리미터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 길이의 몇 배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준 길이의 5배 이렇게 정해주는데 만약에 뭐 10개 쓰려면 10개 쓰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가 길이하고 기준 길이의 관계 아시겠죠? 기준 길이의 몇 배, 일반적으로 5배, 이거는 평가 길이다.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0.8을 줬다. 그럼 기준 길이는 그죠? 이거는 같은 값이니까 0.8이에요. 곱하기 5 하면 4mm가 평가 길이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한글로 뭐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료나 규격 같은 거 볼 때는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용어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샘플링 랭스라고 한 게 여기 기준 길이야.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또는 이밸류에이션 랭스라고 한 게 여기 평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한데 아니 뭐 미안하다기보다는 이게 작년 12월에 국제 규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준 길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섹션 길이 이건 단면 길이 뭐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요거는 여러분 3학년 때 통합 측정 시스템이라는 시간에 다시 요거는 설명을 할 거고 근데 규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바뀌지 않아요. 한동안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렇게 쓰시고 참고로 여기 국제 규격이 바뀌어서 용어가 변경이 됐다 라는 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기준 길이하고 평가 길이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길이가 하나가 또 나와. 요 트래버스 랭스라는 게 이송 길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4mm를 가지고 우리가 표면까지 계산하려고 하는데 측정기가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양쪽 끝에 필터링 할 때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앞쪽으로 기준 길이의 2분의 1만큼 뒤쪽으로 기준 길이의 2분의 1만큼 더 가. 그래서 이만큼을 측정을 해서
잘라서 요만큼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게 기계가 측정기가 움직이는 전체 길이를 이송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 길이에서 플러스 앞으로 2분의 1, 뒤로의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평가 길이 플러스 기준 길이 한 개만큼 더 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라문다치가 0.8이었다. 그럼 평가 길이는 4mm고 이송 길이는 4.8mm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송 길이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시도록. 그 다음에 이 기준 길이, 평가 길이는 이 다음에 파라메타 할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P, R, W, 그죠? 그 다음에 기준 길이 LR, 평가 길이 LN.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뒤에 또 나오니까. 이송 길이가 왜 그러면 이송 길이가 필요하냐? 요거는 지금 설명을 했죠. 이송 길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 이동한 촉침이 이동한 전체 길이. 그죠? 그래서 이 왜곡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필터를 어떤 걸 쓸 거냐, 거칠기를 쓸 거냐, 파상도를 쓸 거냐. 여기 이제 한 가지 추가가 되겠죠. ECR 필터를 쓸 거냐, 가우스 필터를 쓸 거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는 어떤 거 쓸 거냐, 평가 길이는 몇 개로 할 거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5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원도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몇 UPR을 쓰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50 UPR. 네. 그 다음에 촉진 반경은 2, 5, 10.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쓰라. 이 얘기는 두 가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표면 거칠기라는 것을 최종적인 값을 비교를 할 때는 필터를 어떤 걸 썼냐, 컷오프하고 평가 길이를 어떻게 썼냐, 촉진 방향을 어떻게 썼냐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서 이 조건을 일치시킨 다음에 값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측정을 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제품이나 또는 이 도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때 측정기에 보면 여기에 컷오프, 여기 컷오프예요. 얼마를 쓸 거냐, 0.08, 0.28 뭐 이쪽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 길이. 그래서 컷오프에 몇 개를 쓸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은 게 뭐였죠? 촉진 반경. 이게 이제 검출기인데, 이 촉진 반경은 단순히 이 촉진 반경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아까 이 지지대까지의 거리, 또는 여기서 이제 호위에서 이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비율로 맞춰져 있어요. 이거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회사마다 이 검출기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출기 픽업 안에는 반경 얼마짜리가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컷오프, 필터, 그 다음에 측정기, 측정 조건, 또 이제 측정 결과를 비교할 때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측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세요.